앞서갑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뭐 마이크 좀 문제도 좀 있었고요. 본의 아니게 한 이틀 영상을 좀 쉬었는데 오늘 시장이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에 좀 모처럼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업종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이 금리 인상 관련주였죠. 뭐 은행주나 보험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한 뭐 유가 관련주 그런 쪽이 최근에 움직였어요. 뭐 다우지수 움직이면서.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면 이쪽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좀 삼성 SDI 등 낙폭 과대 종목에서 지난 주도주죠.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이 여기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그 낙폭 과대 종목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3000포인트를 다시 재탈환을 하면서 1.88% 상승한 301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은 90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2.0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입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죠. 이제 만기일이었고요. 좀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좀 치열하게 포지션 쟁탈전이 좀 일어났던 하루였고 시장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이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뭐 말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낙폭과대주 뭐 삼성 SDI 2차전지가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그런 중심으로 강한 되돌림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역시나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1조 7천억 매수를 했어요. 동시호가 때 기관이 강하게 던졌죠. 그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이 6천억 가량 매도 금융투자는 뭐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장중에 1300억, 1400억까지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역시 뭐 파생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생 영향으로 동시호가 때 매물 폭탄을 던지는 모습이고 연기금이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집중을 해서 내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닥. 코스닥은 파생 상품과 연관이 없어요. 그렇죠. 파생 상품과 코스닥은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2100억을 매수를 했다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지만 꼭 파생 포지션이 아닌 저가 매수세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코스닥도 2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선물 부분 콜옵션, 풋옵션은 안 봐도 되고요. 다만 이따 베이시스 프로그램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부터죠. 지금부터는 3월물을 보는 게 아니고 6월물을 봐야겠죠.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2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정치적인 내용인 이 정치적인 내용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고 뭐 허니문 기간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 그래서 시장이 조정은 나오지만 여기는 하락장이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미국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에. 그러면서 다우 그리고 독일은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장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빅수, 변동성 지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빅스 지수가 전저점을 깼어요. 전저점을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죠. 여기 구간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위험한 거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얘가 미국장이 하락장으로 가려면 공포지수가 먼저 반응을 해서 급등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가죠.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지표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영상에서도 낙폭과대는 손절이 아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독일 증시는 이미 신고가를 가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었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가 엄청난 저항선이 있었던, 매물대도 있었던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고 여기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급등을 했죠.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대장인 독일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도 신고가를 가고 있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 조정의 바닥을 모르니까 우리가 저가 메리트가 있고 낙폭 과대했던 종목을 모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업종, 종목 중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주도주군, 그리고 성장주,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미 끝난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낙폭이 세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낙폭 과대는 성장주들, 아무 일이 없는데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 수급이 잠시 부재가 돼서 하락을 한 종목들을 낙폭과대로 들어가는 게 낙폭과대 매매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좀 하락이 나왔죠. 이 이유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 우리의 악재가 좀 금리 인상 부분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어저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0.4%가 올랐고 월가 예상 부합 이렇게 나왔죠. 이게 호재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국채금리가 반영을 받으면서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거야. 경기부양책도 나오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야. 급하게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증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만큼 나왔네. 투자자들은 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단 못 미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반영을 받아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가 빨리 올라간 이유가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경계감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까보니까. 그러면은 이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할까? 이렇게 또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악재가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시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내용이 또 나오면은 내성이 생겨요. 그렇죠. 한번 나온 악재는 또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이미 반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미 학습 효과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또 나오는 악재는 지난번만큼 큰 충격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3번, 앞으로의 시장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업종, 여기서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는 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면 이제 또 나스닥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은 지난 주도주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도주 뭐였죠?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군들 있죠. 이런 쪽도 이제는 계속 두들겨 맞았지만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그런 금리나 이런 쪽뿐만이 아닌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이제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좀 이따 보고요. 대형주, 업종 대표주, 중소형주라고 적어놨는데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지금 뭐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꼴 주도주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이 보이면은 대형주 쪽도 관심을 갖고 포트에 담아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랑 보고 두 가지 시나리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용잔고랑 고객예탁금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신용잔고가 조금 줄었어요. 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손절이 나갔죠. 손절이 좀 나간 거고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좀 늘었죠. 여기 보시면은 좀 늘었습니다. 이 고객예탁금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때문에 늘어난 고객예탁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수한 자금보다는 공모주 투자에 대한 그런 예탁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시장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추세선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단기적인 추세선은 벗겨놓는 흐름이 오늘 나왔거든요. 단기 추세선은 오늘 벗겼다. 하지만 이거를 지우고 여기서 지난달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선에는 지금 딱 걸려 있죠. 지금 딱 걸려 있어서 오늘 뭐 나스닥이 강해서 우리 시장이 내일 플러스 출발해서 여기를 갭으로 넘어가면은 시장이 더 좋아지겠죠. 여기를 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면 여 추세선도 벗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오는 추세선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추세선이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벗기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추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이제 지난 저점이었거든요. 지난 저점을 어저께 한번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고 빠르게 오늘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캔들과 거래량도 좀 일부 좀 상승을 하고 뭐 차트를 봤을 때는 캔들도 막 벗겼죠. 다 장악을 시키고 상단까지 온 흐름이면은 그리고 오늘 수급도 개선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로 땡기냐 아니면 여기서 접었다 땡기느냐 요것만 우리가 잘 체크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번 접었다 가거나 밀렸다 가게 되면은 역시 낙폭과대의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해외 증시들이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유럽 좋고 뭐 미국도 다우지수가 좋은데 내일부터 아시아 시장이 뭐 중국, 홍콩 중심으로 세게 나오면은 우리 시장도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접었다 갔던 상승을 하던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갈 채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가는 게 길어지면 툭 떨어진다 그랬죠. 툭 떨어진 게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어제. 근데 여기서 한 이 정도로 더 빠졌으면은 좀 너무 완벽했어요. 완벽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는 건데 약간 여기서 더 못 떨어지고 좀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만 뭐 계속 만길 포지션을 붙잡을 수는 없었던 거죠. 어제도 좀 그랬고. 요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프로그램 선물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선물 상환물이 막판에 좀 밀렸죠.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이고 아무래도 좀 만길 영향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이 411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여기 6월물을 봐야 돼요. 이제 선물은 여기 411.02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6월물이 411.30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플러스인 0.28 베이시스 0.28 콘텐꼬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 선물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콘텐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변화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바로 가든 뭐 한번 접었다 가도 시장은 조정을 끝내려는 뭐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덜 힘든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